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우리 전자 및 분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2페이지가 되겠고요. 전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전자 부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세금계산서나 전송된 계산서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된 경우에는 전자로 처리를 하고요. 전송되지 않은 부분들은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로 입력을 하실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일 때는 여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매입매출 전표의 분계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입력되기 때문에 분계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중에 매출, 매입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점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을 보시게 되면 분계 없음 1번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 부분이 있는데요. 분계 없음은 실제로 분계가 필요 없는 경우이거나 분계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분계 없음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의 1번 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의미합니다.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현금이면 입금전표일 거고요.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의 분계가 현금이면 출금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유형, 2번 외상은 대체전표를 의미합니다. 대체전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 또는 외상매출금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될 때 외상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혼합은 대체전표 중에 상대방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 또는 외상매출금 이외의 계정과목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 계정을 사용할 때 혼합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매입 시의 분계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되는 매출 매입일 때 카드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추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추가는 환경등록에 추가적 매출, 매출채권, 매입채권 설정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등록에 회계 탭에 보시면 2번 분계 유형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조업과 관련해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추가 관련되는 부분은 건설업과 관련해서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매입매출 전표에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매출인데 2번 외상으로 분계를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환경등록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상이 아니고 추가인 5번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미수금과 공사 수익금액으로 되죠. 우리 환경등록에서 회계 탭에 공사 수익금액과 공사 미수금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1번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입금전표가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혼합인 경우에는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차변에 미수금, 외상매출금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형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와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카괄호에서 카드 매출이 있죠. 카드로 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 거래처와 관련해서 현대카드 미수금 거래처가 등록이 됩니다. 보통은 거래처가 우리 공급처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로 자동으로 외상매출금이든 외상매입금이든 등록되도록 되어 있는데
카드로 붕괴하게 되면 우리 신용카드사 관련되는 거래처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11번 제품 매출 100만 원 팔았습니다. 세진연구소에 팔았고요. 카드로 팔았습니다. 자, 4번 카드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사 신한카드다라고 가정을 하죠. 신한카드 봉사료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품 매출은 세진연구소, 미수금에 대한 것은 카드사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카라고 표시되면서 신한카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에 51번 매입과 관련해서 원재료 매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매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공급처 세진연구소라고 하고요. 자, 1번 현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금 전표가 나오죠. 매출 매입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입금, 출금, 대체 전표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번 외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과 원재료로 붕괴가 일어나고요. 3번 혼합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 4번, 253번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카드로 처리하는 경우에 보시면 원재료 카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카드로 처리하더라도 큰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붕괴 유형에서 5번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외상매입금과 원재료 도급, 환경등록에서 제가 설정했던 공사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채무와 관련해서는 미지급금으로 붕괴가 이루어지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로 붕괴 처리를 하게 되면 미지급금으로 붕괴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붕괴는 전자 부분 이외에 붕괴와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 및 붕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